귀엽고 이쁘장한 외모로 전세계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리안 립스키. 1994년생, 만 28살의 나이로 UFC에서 활약 중인 그녀는 아리따운 외모와는 다르게 폭력의 여왕이라는 살벌한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무에타이 챔피언까지 하고 UFC 진출 전에는 중소단체에서 챔피언으로 군림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여성 파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에타이를 베이스로 묵직하고 화려한 타격으로 수많은 여성 파이터를 격침시키고 UFC에서 3년째 활약하고 있는 폭력의 여왕 아리안 립스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차도르와 함께 격투기 선수 키우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도르 패스는 시청자분들과 한 격투기 선수를 후원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UFC 선수로 키우는 것이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후원자 독점 컨텐츠부터 오프라인 팬미팅 그리고 다양한 굿즈까지 참 재미있는 혜택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도르 채널 이름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94년 브라질 쿠리치바에서 태어난 아리안 립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무에타이 훈련을 하고 이후 브라질 무에타이 챔피언에 등극하게 될 정도로 타격에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녀는 만 19살, 성인이 되자마자 MMA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그녀의 살벌한 닉네임, 폭력의 여왕이 탄생합니다. 그녀의 폭력적인 경기력은 커리어 초반부터 나타났는데요. 경기마다 보여주는 인정사정 없는 타격과 승리를 가져간 다음 포효하는 모습은 정말 임팩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MMA로 전향한 어린 립스키 선수는 나이트릭스, 글래디에이터, 스트라이커스 하우스 등 규모가 작은 브라질 단체에서 주로 활약하며 대부분의 경기를 KO승으로 가져갔는데요. 프로 MMA 데뷔 2년 만에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큰 MMA 단체로 손꼽히는 폴란드 단체이죠. KSW로 이적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의 전적을 포함하여 이때 그녀는 3년 동안 9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KSW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 당시 9연승을 하면서 기록한 KO승이 특히나 살벌했는데요. 사실 립스키를 계속 무에타이 베이스라고 소개했지만 브라질 출신 MMA 파이터인 만큼 주짓수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플러라고 표현하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짓수 퍼플 벨트이며 MMA에선 서브미션 승리도 종종 가져가는 만큼 그녀의 MMA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립스키 선수의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그녀의 폭력적인 명경기들 저와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승 3패라는 전적으로 KSW에 입성한 립스키 선수. 그녀의 상대는 한때 UFC에서 아만다 누네즈와 경쟁했을 정도로 이미 여성 MMA에선 유명 인사인 난타전에 뛰어난 셀리아 가프 선수였습니다. 상성상 화끈한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떠오르는 신예 립스키 선수와 MMA 베테랑 가프의 경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킥 타이밍에 정확하게 턱에 걸어버리는 라이트 훅. 역시 무에타이 챔피언이라 그런지 상대방의 킥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었네요. 상대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인정사정 없이 연타 날려버리는 립스키 선수입니다.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가프 선수. 저 포효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른 각도로 다시 보시면 킥 타이밍에 오른손이 제대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순간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는 타이밍에도 펀치가 명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정말 아름답네요. 아무튼 이렇게 KSW 데뷔전을 폭력적으로 1라운드 만에 가져간 립스키 선수는 유럽 무대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깁니다. 당시 현지에선 브라질에서 엄청난 물건이 넘어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연승 행진을 이어오던 기세로 전 UFC 파이터를 1라운드 만에 격침시킨 립스키. 그녀는 이렇게 실력과 스타성을 인정받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다이아나 벨비타 선수를 상대로 KSW 플라이급 챔피언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 KSW 플라이급 챔피언은 공석인 상태라 이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가 벨트를 거머쥐는 구도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발비타 선수는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UFC에서 활동 중이며 유도와 가라데 그리고 킥복싱 위주로 연마한 종합 무술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선수가 킥을 차는 발을 동시에 차버리는 고급 테크닉을 보여주는 아리안 립스키. 이번에는 킥 타이밍에 무에타이 컨비네이션을 선보입니다.
미들킥까지 깔끔하게 들어갔군요. 아, 보고 있는 제 갈비뼈가 다 아프네요. 무시무시한 펀치력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립스키. 1라운드 내내 케이지 중앙 선점률이 100%였습니다. 중거리에서 타격이 나오자 곧바로 난타전 걸어버리면서 발비타 선수 휘청거립니다. 자, 여기서 립스키 선수의 살벌한 헤드킥이 터지는데요. 발비타 선수 데미지 입었죠. 이를 감지한 립스키는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서 엄청난 연타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접전 상황에서 허리 잡으면서 그라운드 태클까지 엄청난 속도로 몰아붙입니다. 그라운드 상황 풀마운트까지 만들어지지만 발비타 선수 허리 튕기면서 포지션 반전이 되죠. 하지만 주짓수 능력도 만만치 않은 립스키 선수는 파운딩을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팔을 봉쇄하고 관절기를 걸기 위해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발비타 선수가 팔을 빼내려 들어 내려쳐 보지만 공간이 조금씩 뜨는 사이에 주짓수 셋업은 점점 촘촘해집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바로 안바였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가고 그대로 경기 끝이 납니다. 경기가 끝나고 케이지를 내려치면서 포효하는 립스키. 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인데요. 타격이면 타격,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 참 매력적이죠. 괜히 폭력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닙니다. 보신 바와 같이 립스키 선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괴력을 바탕으로 한 무에타이식 컴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주짓수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는 순간 바로 서브미션을 캐치하는 이 그래플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역대급으로 폭력적이었던 그녀의 KO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KSW 33에서 열린 루본스카와의 경기인데요. 아리안 립스키 선수는 날카롭고 빠른 앞발킥이 특징입니다. 상대 선수의 오른쪽 안면가드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확인. 예비 동작이 잘 보이지 않는 왼발킥이 깔끔하게 턱으로 들어가죠. 바로 밸런스를 잡고 프론트 딥까지 레벨 자체가 다른 타격에 맥을 못 맞추는 루본스카와 선수입니다. 보통 앞발은 뒷발에 비해 무게 실린 킥을 차기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디딤발을 한번 찍어줘야지 앞발 헤드킥에 무게가 실리고 그만큼 파괴력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립스키처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낙무아이들은 디딤발을 밟고 킥을 차는 데까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아리안 립스키 선수의 발차기를 보시면 예비 동작이라고 하죠. 이 발차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상대 선수는 그만큼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킥 동작이 직선형으로 나오니 딥인지 돌려차기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가드가 내려가죠. 그대로 레그킥 연타, 다시 딥킥, 가드가 내려가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라이트 결정타를 넣습니다. 상대가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죠. 왼쪽으로 빠지는 타이밍에 이어지는 라이트 후속타까지 도망가는 타이밍에 바디를 노리는 립스키. 킥을 분명히 가드했는데 파워가 얼마나 강하면 루본스카와 선수의 몸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와, 정말 만화 같은 장면이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2016년 5월 이모탈 FC에서 줄리아나 월러 선수와 붙었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가볍게 스텝을 밟으면서 강력하게 집어넣는 원투. 근접전에서 상대 선수가 빰 클린치를 잡으면서 니킥을 쓰자 그 자리에서 좌우로 묵직한 훅을 박아버리는 립스키. 연타가 들어갑니다. 상대 선수가 목을 잡게 되면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틈을 제대로 파고들었네요. 보통 이렇게 목이 잡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찔러 넣어주면서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게 정석적인데요. 승부사인 립스키 선수는 빠져나오는 것보단 오히려 공격을 택했습니다. 중거리에서 터지는 레프트 훅에 이은 라이트. 상대 선수 서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으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야, 이렇게 또 초살 KO가 터지고 케이지를 두들기면서 포효하는 립스키 선수였습니다. 이 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뭔가 또 참 매력적이에요. 네, 이처럼 아리안 립스키 선수는 킥뿐만 아니라 주먹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요. 펀치를 활용할 때도 파괴력을 바탕으로 한 연타 콤비네이션을 주로 쓰기 때문에 상대 선수 입장에선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경기는 UFC에 진출한 립스키 선수의 나름 최근 경기입니다. 2020년 7월에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펼쳐진 명경기인데요. 그녀의 상대 선수는 루아나 카롤리나입니다. 참고로 이때 기준으로 카롤리나 선수는 논란의 판정패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6승 1패에 떠오르는 강자였는데요. 아리안 립스키는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종종 거론되는 립스키 선수의 명경기이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좁히면서 들어가는 아리안 립스키, 레그킥을 차면서 들어가보는 카롤리나입니다. 킥 밸런스 무너뜨리면서 복싱 연타로 밀어붙이죠. 카롤리나는 귀엽다는 듯이 비웃습니다. 아리안 립스키가 중심이 앞에 쏠리는 타이밍을 잡아냈네요. 레그킥을 차지만 이때 립스키의 연타가 터지고 복부까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카롤리나는 엉덩방아를 크게 찌으며 넘어지고만 해요. 립스키의 무차별 파운딩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카롤리나 선수는 목 끌어 안으면서 몸을 밀착시켜 립스키 선수의 파운딩을 저지합니다. 엘보 가격 이후에 어깨 누르면서 공간 벌려내는 립스키, 오른쪽으로 파운딩을 치자 다리 밀면서 거리 벌리는 카롤리나, 발목 잡고 컨트롤하려는 찰나 힐훅을 시도하는 카롤리나. 하지만 립스키 선수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야, 바로 타이밍 잡아내면서 그대로 니바 완성시키죠. 카롤리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로 탭을 치며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에서도 립스키 선수의 두 가지 장점이 제대로 빛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립스키 선수의 커리어도 사실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UFC 입성하기 전까지 중소단체에서 9연승을 기록하며 폭력의 여왕답게 엄청난 화려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지만 세계 최강자들만 모인다는 UFC의 벽은 너무 높았던 것일까요? UFC 데뷔 전과 두 번째 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하고 마는데요.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현재 아리안 립스키 선수의 UFC 전적은 3승 5패로 아직까지는 패가 조금 더 많은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굉장히 젊고 말씀드린 대로 타격과 그래플링 굉장히 올라운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파이터로 성장할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립스키 선수가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